있는 가장 강력한 휴리스틱은 뭐예요? 보기에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티 휴리스틱이 얼마나 강력하겠어. 아까 인간의 5대 욕망 시장을 지금 탑픽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5대 휴리스틱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휴리스틱을 걸면 걸리는 공간이에요. 여자로 가면 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일리노이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일리노이 형무소에서 살고 있는 여자 죄수들의 사진만 뽑았어요. 남자 대학원생들에게 주고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로 나누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형량, 실제 살고 있는 형량은 싹 빠졌고 이쁘냐 안 예쁘냐만 가지고 나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쁘다고 분류되어진 여자들은 평균 5.1년을 살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분류되어진 여자들은 평균 8.9년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의사결정은 누가 내린 거죠? 판사들이 내린 거죠. 판사들이 내린 이 결정을 사실이라고 수용한다면 우리는 생활 속의 레슨이 어디로 떨어지죠? 못생긴 건 죄입니다. 평균 몇 년의 죄에 해당해요? 3.8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3.8년 맞죠? 3.8년 긴 시간이야 짧네요. 엄청 긴 시간. 내가 군대 생활 30개월 했거든요. 제 20대 초반이 없어요. 20대 초반이 기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땅 파고 내 수성구 했는데 맨날 타이어 내고 뛰어다니던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30개월 대비 3년 8개월은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거는 그저 죄에 대한 일종의 속죄 의식이에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다 뭐라고요? 논리적이지 않은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칩칩싸움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좀 재미삼아 말씀드린 거고 마케팅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싸게 파는 곳이 있다면 차액의 3배를 지불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있는데 이마트가 저희 이마트보다 싸게 파는 곳이 있다면 차액의 3배를 물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보 탐색을 하지 않게 돼요. 더 싼 곳이 있다면 차액의 3배를 물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무슨 휴리스틱이 들어가죠? 여기가 제일 싸구나. 그래서 거기에 스톱되는 성향이 있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죠. 과거에. 이 내용은 제가 원래 없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랑 상담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에요. 취업 코칭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 경쟁력을 가질지 고민이다라고 하셔서 3, 4일, 5일 전에 상담을 한참 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차드 히긴스 영상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이 최종 인터뷰에서 뽑히는지를 워싱턴 대학의 차드 히긴스라고 하는 연구자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시험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시험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제 임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전에 그 해당 회사에 있는 임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직원을 뽑으시려고 하나요? 그러면요, 임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회사 역량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회사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지금 훌륭하거나 미래 훌륭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뽑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뽑힌 사람들을 추적 관찰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씨, 왜 이딴 걸 보여주고 난리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플리칸트 셀프 모니터링.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면접에 들어가 있다라고 스스로가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어플리칸트 인그레이시에이션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행동의 첫 번째가 뭐죠? 웃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 두 번째는 그
그 사람과 같은 취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하튼 친절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친절하기 위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ingratiation이라고 해요.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셀프 프로모션. 셀프 프로모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직업에 적합합니다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를 잘 쓰고요. 비슷한 업무 경력은 어떤 게 있고요. 이쪽 관련한 인턴십을 몇 년을 했었고요. 사전에 프로젝트를 얼마를 했었고 이런 업무 관련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쫙 설명을 하는 거고 밑에는 위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쁜 척, 착한 척,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만 자각하면 막바로 이쁜 척, 착한 척, 친한 척 하는 게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일을 엄청 잘하는 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가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래서 그 피험자, 면접 온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요.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유의미한 것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거든요. 그 사람이 제가 이 비슷한 업무 경력이 뭐가 있었습니다. 인턴십은 뭐를 했었어요. 소프트웨어 이런 걸 잘 씁니다. 저는 학점이 얼마입니다. 저는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다. 이런 거 된다고 그 사람에 대한 오버롤 퍼셉션,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가 영향을 준다고요? 활짝 웃는 거, 어깨를 쫙 펴고 있는 거. 더 놀라운 거는 면접자와 피면접자 사이 취미가 같은 선호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좋아하나? 낚시 좋아합니다. 나도 좋아. 금방 좋아지는 거야. 어디? 저 뭐 개포동 사는데? 몇 단지? 나도 거기 사는데? 유사성이 있으면 순식간에 호기당을 없어요. 아이 컨택, 눈 마주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에 남성 CEO가 뽑히는 거, 여성이 좋은 평가받는 거 똑같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리크루터가 오버럴 핏 퍼셉션, 야, 이 사람은 우리 직업에 적합한 것 같아 라고 하는 평가가 그 사람의 이전의 경력은 효과를 주고 눈앞에서 보이는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higher recommendation, 저 사람을 뽑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평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잡 오퍼 들어오십시오 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뭐가 되는 거죠? 누가 최종 면접에서 뽑혀요? 예쁜 애들이 뽑히는 거예요. 예쁜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주요 기업에 다들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게 좋냐 나쁘냐 그런 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들으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제가 CJ그룹에서 마케팅 그룹 전체 부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직군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는 임원 면접은 제가 합니다. 내가 가운데 앉고 뭐 EM의 상무가 한 명 오고 제당의 상무가 한 명 오고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앉아서 뽑아요. 나는 이제 주사 회장실 부사장이니까 내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 앉아요. 마케팅 직군 지원자가 3,000명 돼요. 3,000명을 한 번에 4명씩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18시까지 계속 돌아가요. 이거를 4일 정말 놀라운 거는 모든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와요. 전부 깜장색 곤색 옷을 입고 오고 여성들은 전부 하얀색 브라우스를 입고 오고 다 다리를 이렇게 하고 무릎 담요를 대충 하고 여자들이 정말 잘 웃어요. 여자들은 잘 못 웃어. 웃는데 썩소야. 여자들은 뭐 정말 보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눈이 예뻐 애들이. 더 놀라운 거는 3,000명 모두가 CJ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했냐고 물어보면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사랑했대요. 더 놀라운 거는 떨어뜨리게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재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와, 다 뭐 훌륭한 학교에 점수도 좋고 뭐 다 좋아.
나를 정말 대한 거를 4명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럼 아침 내가 첫날은 나도 의기양양하죠. 그래 오늘 좋은 애를 뽑아야 생각을 해요. 첫 시간부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4명이 들어오죠. 그러면 CJ에 왜 들어오시려고 하시나요?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물어보잖아요. 이분은 이제 금방 했던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나머지 3분은 동시에 이 사람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여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면접을 볼 때는 경쟁자의 얘기에 적당한 긍정적 표현을 해주는 것이 본인의 점수에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줬나 봐. 4일 동안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서 이 정도 거리거든? 눈앞에서 고개 끄덕거리는 거를 한 2시간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놈을 뽑고야 말이야. 세 번째 날 왔어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출신 친구인데 얘만 혼자 회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무릎을 이렇게 모아서 앉는데 얘만 다리 벌리고 앉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넥타이를 잘 안 메고 왔어요. 그리고 딴 사람이 얘기했는데 고개도 안 끄덕거려. 근데 깜짝 놀랐지. 그래서 김누구누구님 왜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나요? 그랬더니 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끄덕거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꼭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뽑았어요. 왜 뽑았을까요? 소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그래서 제1재단 바이오 사업부 마케팅팀에 발령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만난 적이 없어. 뽑고 끝이야. 이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시스테매틱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시 휴리스틱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뭐 제가 지금 장난스럽게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오는 소비자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는 거랑 동일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소비자는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학원을 하시건 음식점을 하시건 무슨 서비스를 하시건 무슨 저처럼 교육업을 하시건 오잖아요. 시스테매틱하게 정보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한 가지에 관심이 폭 빠져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따라 넘어가 버려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한 번은 의사결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까 레온 페스틴저 교수 연구에 따르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잘못 되어졌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동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한 행동의 지지적 정보를 계속 와요. 중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계의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긍정적 정보를 계속해서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수업하면서 수많은 휴리스틱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예? 휴리스틱에 징계를 깔아놓고 나한테 와서 돈을 내면서 박사님 고마워요. 오프라인 다음에 꼭 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시스테매틱 하고 싶어도 사람은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휴리스틱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리스틱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죠? 결론은 여러분 비즈니스에 고객한테 전달하는 첫 번째 휴리스틱은 무엇인가? 로 가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일 전에 벌어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찝찝 사운드에 들어가면 여지없다. 며칠 전 지금 여기 계신 분이시거든요. 브랜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 쇼핑몰에서 지난 주말 24시부터 새벽까지 땡땡땡땡 제품 선물 세트를 1,500세트를 팔자라고 담당 PD가 했어요. 1,500세트면은
돈이 꽤 되겠죠. 또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한 바퀴 팍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방송이 됐건 머천다이징이 됐건 나가는 동안 나는 자고 있으면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배송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죠? 배송이 시작되어졌을 때 재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담당 머천다이저가 PM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1,500세트 팔아주겠습니다. 의사결정 빨리 주세요. 보고해야 됩니다. 15분밖에 없어요. 안 하시면 딴 데랑 계약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오이씨, 이게 세트가 이게 웬일이냐. 해야지.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팀을 모아서 1,500세트를 막 준비를 해놨습니다. 재고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날 밤 나갔어요. 쇼핑몰에서 메인 화면에 떠서 쫙 나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과는 3세트 팔렸어요. 1,500세트를 약속을 했는데 3세트가 나간 거야. 담당 PD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안 팔릴 줄 누가 알았겠냐. 소비자가 안 사는 걸 어떡하냐. 당신네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가 보다. 날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제품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런 일은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제가 이제 휴리스틱에 넘어가면은 휴리스틱이 어떤 작용을 하나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3일 전에 벌어져요. 3일 전에.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1,497개의 세트는 어떡하나. 이게 문제가 되겠죠. 생산, 재고, 물류, 인건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무슨 칩 사운드가 돌아간 거예요? 시간 압박과 모르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정보를 들이대면서 시간 압박을 걸잖아요. 그러면 시스테매틱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정보를 들이대면서 시간 압박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홀라당 넘어오게 하는 순간에 그런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잘 안 들렸습니다. 논백 안 한다고요? 네, 논백은 실제로 그만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웃기자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모르는 정보를 시간 압박을 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레슨 하나 얻는다면 어떤 게 얻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압박 걸고 모르는 정보 제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스톱하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잘 몰라. 근데 미래에 있을 이익을 얘기하면서 시간 압박을 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바꿔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뭔가를 팔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걔가 모르는 정보를 걸어야 돼. 시간 압박을 걸어야 돼. 넘어가는 거야. 제가 다 알고 있어도 이 구도에 들어가잖아요. 저도 여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모르는 정보, 그리고 나에게 걸려오는 시간 압박. 이 마케팅에서 엄청 중요한 휴리스틱이 타임 프레셔. 시간 압박을 걸면은 사람들은 시간 압박 건데 쫓아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하지 못하십니다. 꼼짝 못합니다. 실제 그럴 확률은 비교적 낮고
숨어있는 의도가 많을 확률은 훨씬 높죠. 그래서 제가 그분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 똑같이 앞으로 또 시간 압박을 걸고 잘 모르는 얘기를 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1번 나한테 전화를 걸든가 2번 의사결정을 스톱하셔라. 자, 지금부터는 칩칩 사운드 대신에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은 같은 개념이에요. 동물한테, 칠면조한테 쓰면 칩칩 사운드고 인간 생각으로 들어오면 휴리스틱이에요. 이제 같은 단어를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휴리스틱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제품을 만들고 브랜딩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휴리스틱 2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몇 가지 한 5개 정도 휴리스틱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외모에 관련된 거라든지 시간 압박이라든지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5개 정도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비즈니스 시작점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 휴리스틱을 말씀드립니다. 이 2가지는요. 거의 반드시 해야 된다. 거의 반드시. 이걸 안 해놓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데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2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2개의 실험을 먼저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휴리스틱이 의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애쉬의 연구예요. 제가 지금부터 2명의 사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적입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이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이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이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이 사람은 질투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하셨나요? 2번째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질투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셉니다. 이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이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이 사람 부지런합니다. 이 사람 지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3초 드리겠습니다. 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2명의 사람은 정보의 총량이 동일한 사람이죠. 실제 솔로몬 연구에서는 이렇게 반대시는 분들에게는 앞사람을 보여줬고 이렇게 반대시는 분들에게는 뒷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2명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을 본 피험자들은 뭐라고 기억하냐면요. 그래, 이런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라고 기억을 해요. 이유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비판적이고 고집도 있고 지기 싫어하거든. 이런 사람이 뭔가를 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2번째 사람을 본 피험자들은 아주 사기꾼의 전형이구만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질투심 있고 고집도 있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인데 머리까지 좋아? 이딴 놈이 사기친다니까 이렇게 돼요. 이것은 실제 연구 결과에 나온 실제 데이터 18개 항목 중에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2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중간계 수업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휴리스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최초의 정보예요. 사람은 최초의 정보에 의해서 이후 정보가 통합되어진다. 시간 압박도 있고
뭐 외모 휴리스틱도 있고 뭐 저 유사성 휴리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브랜드가 제안하는 최초의 정보예요. 중간계의 최초 정보는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를 만듭니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최초의 정보예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1998년부터. 제가 네이버 비즈니스에 쓰는 글 보시면 첫 문장이 뭐죠? 안녕하세요.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를 만드는 신병철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세리스요 4년 동영상 만들었거든요. 거기도 처음에 뜨면 뭐라고? 안녕하세요.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를 만드는 신병철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바시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를 만드는 신병철입니다. 저는 이 얘기로 20년 동안 가고 있어요. 자, 이것 말고도 할 얘기 많아요. 이해만 해요. 이유는 뭐예요? 최초의 정보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최초의 정보는 뭡니까? 지금 이 타픽이 휴리스틱이잖아요? 휴리스틱이랑 붙인다면 뭐가 되는 거죠? 최초의 휴리스틱은 무엇인가? 여기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하시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비즈니스를 기억하게 하는 최초의 휴리스틱은 뭔가? 이것이 의미 있고 차별점이 있어야지 되고 강력해야 돼요. 이게 없잖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가 얼마나 좋은지 써보시고 잘 판단해서 봐주세요.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시스템 의사결정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최초의 정보 선택이 이마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레슨. 처음 주어지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오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최초의 정보 뭐로 할 건가? 그러니까 이번 수업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타픽으로 넘어가는 거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굿 프로덕션이거든요. 좋은 제품 만드는 거. 좋은 제품 만드는 거의 시작이 뭐예요? 최초의 휴리스틱이에요. 지난 시간에 반반 닭갈비 했죠? 반반 닭갈비. 예? 기념관, 서복 빌리지 했었죠? 얘가 그 브랜드를 기억하는 최초의 정보. 이게 없잖아? 기억을 못해, 기억. 자, 두 번째 연구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걱정되는데.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MW 막 불난다고 난리죠? 2달 전에는 였어요. 지금 많이 잠잠해졌죠? 한두 달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관심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휴리스틱 프로세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BMW 생산 전체 중에 불난 자동차의 비율이랑 다른 브랜드들의 전체 자동차 대수 대비 불난 자동차의 비율이 BMW가 오히려 낮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자동차는 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BMW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스테매틱하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안 했다거나, 무슨 전기에 누전이 벌어졌다거나 확률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인데 BMW에 집중되어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줄 거다라고 제가 2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고 조금 지나면 거의 없는 일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BMW가 벤츠랑 쌍벽을 이루는 대중적이면서 의미 있는 브랜드로 알려졌을 때 킴 보너라고 하는 사람이 벤츠랑 BMW의 관계를 통해서 벤츠
무슨 기업을 주면은 선호도가 높아지나를 연구를 했습니다. 원래 시뮬레이션을 하면 좀 재밌는데 그냥 여기서는 시뮬레이션 안 하고 막바로 들어가 볼게요. BMW가 좋은 이유 1개를 생각해라 이러는 경우랑 BMW가 좋은 이유 10개를 생각해라 이러는 경우랑 무슨 일이 벌어지나? BMW를 하나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건 뭐죠? 최초의 정보 집중해라 이런 얘기 되겠죠. BMW가 좋은 이유 10가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해주고 다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스테미틱한 의사결정을 잘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할 때랑 10개를 얘기할 때랑 소비자들의 선호는 어떻게 바뀌나? 결과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BMW가 좋은 이유 10가지를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10가지를 다 생각하지 못해요. 한 두세 가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이유가 없네. 이렇게 좋을 이유도 없는 차를 1억이나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 의향이 3.8점 뚝 떨어져요. BMW가 좋은 이유 하나만 생각해라 라고 했더니 야 역시 좋은 차구나. 뭐 성능이 좋아. 안전해. 역시 독일 차지.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서 선호도가 높아져서 구매 의향이 5.8점. 이 둘의 차이는 5.8 대 3.8. 2점 차이 나는 구매 의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실제 회사에서 마케팅 조사 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구매 의향에서 2점 차이 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뭐 많이 나면 0.7점 이 정도 차이 나죠. 판매 치면은 몇만 대 차이를 내는 구매 의향의 차이인데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할인을 해드린 것도 아니고요. 디자인을 바꿨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엔진 성능을 개량했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말씀 안 드렸어요. 오로지 뭐만 했죠? BMW가 좋은 이유 하나를 생각하세요. BMW가 좋은 이유 10가지를 생각하세요. 요거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론 됐다고요? 하나를 얘기하는 게 구매 의향이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레슨 가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최초의 휴리스틱은 뭔가요?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하나의 정보로 집약시키고 있나요? 이 문제가 벌어지죠. 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브랜드로 박사학위 받은 아주 초기의 박사학위입니다. 저널 오브 마케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논문이 최초로 실렸어요, 제가. 학위 논문으로. 세계인명사전에도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또 추가적인 무슨 뭐 3% 뽑혔다고 또 뭐 상 받으러 오라는 것도 있었어요. CJ그룹 최연소 부사장이었어요. 장점이 많아요. 근데 그 장점을 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됐어. 재수없어. 그래서 니 똥 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 하나만 얘기해요. 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집중해서, 최초의 정보로 집중해서, 하나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최초의 정보 하나로 집중해서 전달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다른 생각도 해준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다른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수업 듣는 신운철 세무사가 있어요. 신운철 세무사가 만든 휴리스틱이 뭐라고요? 외식 전문 세무사 이렇게 했죠. 제가 외식 전문 세무사라 그래서 그렇지 만나서 보면 또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장점이 많은데 그거를 외식 전문 세무사로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외식 전문이야. 저 친구가 외식 전문에 관련된 정보를 몇 가지만 외식하는 분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외식하는 분들은 와 외식 전문인데 알고 보니까 똑똑해. 알고 보니까 서비스도 좋아. 알고 보니까 비싸지도 않아. 알고 보니까 추가적인 뭔가 또 많이 해줘. 실력도 좋아. 알아서 생각을 알아서. 이런 걸
소비자 행동에서는 핀업 이펙트라고 합니다. 핀업. 핀침을, 예? 신문지가 이렇게 큰 신문지가 있으면 이 신문지 들기 위해서 다 들는 게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만 잡고 들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핀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 소비자가 기억해야 될 최초의 정보 무엇인가요? 2번, 그 내용이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게 없다면 뭐라고? 섀도우 박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림자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자. 지난 신서유람전에서 반반 닭갈비, 네? 서법기념관. 이 얘기는 오늘 수업으로 치면 뭐가 되는 거죠? 최초의 휴리스틱에 해당되는 거죠. 이 내용으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많이 해줘봐. 몰라. 실제 정보는 많이 있더라도 기억 내용은 하나로 데려가야 돼. 하나로. 그러니까 이 하나로 데려가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세요? 브랜드 이름이에요. 여러분, 브랜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브랜드 이름을 듣는 순간 게임이 끝나야 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꽝인 거야. 그럼 강 건너간, 요단강 건너간 거야. 이름이 최초의 정보가 되는 게 최선입니다. 야, 뒤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 구성의 포인트입니다. 내 아이템에, 여러분 비즈니스에 가장 강력한 휴리스틱은 무엇인지 이 내용이 정리되어지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를 만듭니다. 이게 저의 20년째 쓰고 있는 최초의 휴리스틱.